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위펄의 하천 생태 변화에 따른 사지대 구분 중에서 분해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해지대입니다. 가번 오염에 잘 견디는 곰팡이류가 심하게 번식한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곰팡이라는 phân자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여름철 온도에서 DO 포화도는 45%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탄산가스가 줄고, 탄산가스라는 것은 CO2죠. CO2가 줄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하는 단계는 뭐죠? 활발한 분해지대. 자, 반면에 분해지대에서는 탄산가스가 어떻게 되죠? 탄산가스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기물 혹은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하수구, 하수구라는 것은 하수관을 이야기합니다. 관 또는 관거. 자, 하수관의 방출 지점과 가까운 하류에 위치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답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수중에 암모니아를 함유하는 용액은 다음과 같은 병영 상태 때문에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한다. 0.025몰 NH3 용액 500ml를 만들기 위해서 시약의 부피는 NH3의 분자량은 17.03, 진한 수산화 암모늄의 용액 28WT%의 NH3 함유의 밀도는 0.899g/c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몰 농도를 계산을 해요. 자, 몰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비중이 주어졌죠? 그래서 0.899g/cm의 삼성. 여기서 cm의 삼성이라는 게 단위가 ml예요. 따라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리터는 10의 삼성, cm의 삼성을 보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NH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분자량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분자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NH3의 분자량이 17.03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NH3의 분자량을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순도가 28%짜리니까 100분의 28을 해주면 몰 농도가 14.781몰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 자체 내에서는 비중과 순도가 주어졌을 때 몰 농도를 계산하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0.25몰 500ml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몰 농도는 14.781 몰 농도를 이용을 해서 부피가 얼마일 때 0.25몰 500ml가 되느냐 그렇겠죠. 자, 따라서 보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8.46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조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적조라는 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현상이죠. 가번에 정체해역에서 일어나기 쉽다. 맞습니다. 정체해역. 강우에 따라서 오염된 하천수가 해수에 유입됐을 때 발생한다.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크고 독립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해역의 영양 부족 또는 염소농도 증가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영양이 어때야 돼요?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염소농도는 낮아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산소 포화 농도가 9.13mg/L인 하천에서 T가 제로일 때 DO 농도가 6.5mg/L라면 자, 물이 3일 및 5일 흐른 후에 하류에서의 DO 농도를 계산하시오. 최종 BOD 농도는 11.3mg/L, K1은 0.1, K2는 0.2/day, 상용대수를 기준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하라는 소리는 미수를 뭐를 사용한다는 거죠? 10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DT라는 T시간 후에 산소 부족 농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미수가 1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수 10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미수가 자연대수 기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2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DT는 K1 곱하기 L0 나누기 K2 마이너스 K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K2T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L0라는 것은 최종 BO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최종 BOD가 11.3mg/L가 주어져서 이 값이 L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0라는 것은 뭐냐면 제로는 T가 제로일 때예요. 그래서 초기 산소 부족 농도, 다시 말해서 포화 농도에서 T가 제로일 때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죠. 포화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산소 포화도가 9.14예요. 자, 그리고 T가 제로일 때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6.5입니다. 이 차가 D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T가 3일일 때와 5일일 때 두 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공식상에서 K1이라는 값은 0.1 per day, K2는 0.2 per day. 그죠? L0는 최종 BOD니까 11.3mg/L, D0는 9.14-6.5. 그럼 뭐만 달라지느냐 하면 T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상에서 들어가 있는 여기 T가 있죠. 그죠? 이 T를 한 번은 3일을 집어넣고 한 번은 5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값을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가 3일일 때, 3일일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3일 후에 산소 부족 농도가 3.488mg/L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5일 후 산소 부족 농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2.707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3일 유화 후, 5일 유화 후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포화 농도에서 DT를 빼주는 거거든요. C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DT라는 것은 3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 농도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CS라는 포화 DO 농도가 9.14mg/L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 유화 후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9.14에서 3일 부족 농도 3.488mg/L을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5일 유화 후 하천의 산소 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9.14에서 2.707mg/L을 빼주시면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를 계산하는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단지 시간상의 문제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거. 따라서 3일 유화 후 하천의 DO 농도는 5.65, 5일 후 하천의 DO 농도는 6.43이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수중의 질소 순환 과정인 질산화 및 탈질화 순서를 옳게 나타내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질산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NH3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NO2, NO3, 그리고 다시 NO2 대기 중에 N2. 그래서 항상 시작을 했을 때 NH3가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탈질이 끝난 상태는 뭐냐면 대기 중에 N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산화 과정 한 개를 찾으라고 그러면 NH3N, NO2N, NO3N. 반면에 탈질이라고 하면 NO3N, NO2N, 대기 중에 N2로 우리가 질산화와 탈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정식 단계를 가장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장 처음에는 미생물이 탐색을 하는 단계예요. 내가 지금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지, 그 단계가 유독이죠. 자, 그 조건이 되면 무조건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대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수 정식기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정지기가 와요. 그런 다음에 사멸기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유독이, 대수정식기, 정지기, 사멸기 순서로 오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의 문제 보면 하천에 유기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수질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2번 곡선은 수질 지표 중에서 2번 곡선이 뭐냐는 거죠. 자, 2번 곡선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럼 먼저 1번과 3번에 보면 그래프가 비슷하잖아요. 하나는 BOD고 하나는 SS거든요. 그래서 SS가 BOD보다는 조금 낮아요. 첨의 농도가. 그래서 1번은 BOD고 3번은 SS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점선으로 표기된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산소가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다가 유기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게 되면 산소가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서풍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DO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DO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호수에서 계절에 따른 물의 분포와 혼합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겨울은 심수청은 혐기성 미생물의 정식으로 유기물이 적정하게 분해되어서 수질이 양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혐기성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이 양호할 수가 없죠.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나번 봄, 가을에는 물의 밀도 변화에서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밀도 변화라는 게 물의 무게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이 위에 있고 밀도가 작은 물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물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턴오버 현상이라는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답은 깊은 호수의 경우에 여름철에 심수청의 수온 변화는 수온 약청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장 위쪽을 표수청, 쉽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청이 있을 때 세 가지 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도씨를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서 온도가 표수청의 온도가 15도라고 하면 표수청이 전체가 1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심수청은 4도씨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표수청과 심수청 온도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중간에 들어있는 수온 약청이에요. 그래서 수온 약청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표수청과 심수청 사이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온 약청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수온의 변화가 가장 큰 수온 약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두 가지의 설명은 수온 약청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걸 성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0도씨를 기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성청은 여름에, 약한 성청은 겨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호수의 수질 검사 결과 수온이 18도씨, DO 농도가 11.5mg/L였다. 자, 현재 이 호수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수온이 18도씨에서 수온이 낮죠. 그리고 DO의 농도가 지금 보면 11.5mg/L예요. 그럼 11.5mg/L라는 것은 DO가 높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예요. 자, 높다는 것은 어딘가에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죠.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류에 의한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럼 확률적으로 높은 건 뭐예요? 조류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 산소가 발생을 하니까 조류가 다량 증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중의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존산소를 DO라고 표기하는데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아 있는 것을 용존산소라고 하죠. 그래서 분자상 기체가 녹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수온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량은 어때요? 감소합니다. 감소한다는 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적게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존염료의 농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이 가지고 있는 격자가 블랭크가 100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격자를 많이 채울수록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격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속의 이온이 산소를 포함해서 어떤 이온이든지 적게 존재하면 산소가 잘 녹고 왜? 격자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반면에 많이 녹아 있으면 격자를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녹을 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많으면 산소가 잘 안 녹습니다. 따라서 용존염료의 농도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잘 안 녹겠죠. 그리고 같은 수온 하에서 담수보다 해수의 용존산소량이 높다고 그랬어요. 반대죠. 담수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이 담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현존 용존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산소 전달률은 마찬가지죠. 지금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블랭크가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격자가 많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산소가 잘 녹겠죠. 산소가 잘 녹는다는 말이 산소 전달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그리고 11번에 보시게 되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병원균과 기생충난을 사멸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온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온도는 55에서 60도씨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12번 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한 용매, 나번의 수소결합. 저기서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F와 O와 N이 수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F 같은 경우에서는 HF. 그래서 HF와 HF,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이죠.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O라는 것은 이렇게, N이라는 것은 그래서 F와 O와 N이 수소하고 결합해 있는 분자가 분자와 분자끼리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수소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F와 O와 N 이렇게 세 가지만. 자,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성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비극성이 아니고 뭐예요? 극성. 극성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산소처럼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다음 물에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각형 결정 구조.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물의 이용 형태별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네요. 그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농업용수입니다. 그 다음이 하천유지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서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자연계에 발생하는 질소의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질소의 순환입니다. 답은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나누어진다. 자,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은 박테리아와 곰팡이. 그리고 답은 암모니아성 질소는 호기성 조건 하에서 탈질균의 활동에 의해서 질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호기성 조건 하에서 질산균의 활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NO3-. 다시 말해서 질산성 질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질산성 질소, 아질산염이 되는데 아질산염에서 어차피 다시 질산염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질산화 박테리아는 화학 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계 맞습니다. 반면에 탈질화 작용은 종속 영양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독립 영양계 같은 경우에서는 무기물을 이용을 하죠. 무기물을 이용하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무기탄소, 다시 말해서 CO2를 이용하게 되죠. 다음에 질산화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아질산 질소로 전환되는 것보다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는 것이 적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NH3는 산소가 없죠. 근데 NO2로 가려고 하면 개수만 세어봐도 2개가 필요하죠. 근데 NO2가 NO3로 가려고 해요. 몇 개가 필요하죠? 1개. 그러니까 NO2가 NO3로 질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산소와 적게 결합해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해질 M2X3의 용해도적 상수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M2X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리를 시켜보면 M이 2개니까 2M 플러스 그리고 X가 3개니까 3X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나타냈을 때는 개수는 X의 개수가 M의 개수, M의 가수 그리고 M의 개수가 X의 가수가 된다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KSP라는 것은 용해도죠 또는 용해도 곱이죠. 자, 여기서 M3 플러스 그리고 X의 2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개수 있죠, 개수. 개수가 어디로 가느냐면 지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곱, 여기는 3승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찾으시면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식과 여러분들 KSP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분 함량이 97%의 셀러지 14.7m의 삼성을 수분 함량이 85%로 농축하면 농축 후에 셀러지의 용적은, 자, 우리가 지금 셀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농축이에요. 그래서 농축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지금 농축 전의 수분 함량이 97% P1, 셀러지량이 14.7m의 삼성 V1. 자, 그리고 농축을 했어요. 농축을 한 후에 용적을 V2를 계산을 해. 그죠? 이때 수분이 농축 후에 P2가 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피와 함수율이 주어졌을 때, 처리 전후에 부피와 함수율이 주어졌을 때 셀러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공식 사용하죠? 여기 있죠. 자,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로 계산을 하죠. 따라서 V1의 값이 14.7m의 삼성, P1의 값이 97%, P2의 값이 85%.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2.94m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7번 0.03몰 NaOH 용액의 농도는, NaOH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가성소다라고 하죠. 여기서 mg per 리터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단위를 환산하시면 됩니다. 단위를 환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몰 농도의 단위는 몰 per 리터라는 거, 그리고 NaOH의 분자량은 40g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제가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단위를 mg per 리터로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왼쪽에 mg per 리터를 적어요. 자, 그런 다음에 0.04 몰이라는 게 몰 per 리터죠. 단위로 만들어요. 그럼 몰을 없애주고 질량을 우리가 생성시켜야 되겠죠? 1몰은 NaOH가 40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몰 없어지고 그램 per 리터가 나오죠? 근데 최종적으로 mg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1g은 10의 3승 mg에 해당하죠. 따라서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00mg이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광 폐수가 하천 호수 또는 저수지에 유입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부식성이 높은 수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식성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물의 pH를 낮추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탄산 경도를 높게 할 수 있죠. 비탄산 경도라는 게 한번 생성되면 제거되지 않는 영구 경도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일시 경도를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시 경도를 주로 이제 영구 경도라는 비탄산 경도가 발생하니까 영구 경도를 높게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도씨 5,1BOD가 50mg per 리터인 하수에 2,1BOD를 계산하시오. 20도씨 탈산소 계수는 K는 0.23 per day. 그리고 자연대수 기준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1BOD예요. 그죠? 그래서 2,1BOD라는 것은 BOD2는 BOD6 곱하기 1-10의 K1T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BOD6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도입하느냐 하면 BOD5가 주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로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을 한 다음에 BOD2를 계산할 때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BOD2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자연대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대수 기준은 미수가 뭐죠? 2죠, 2. 자연대수라는 게 ln입니다, ln.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본식에 있는 10을 뭘로 바꿔줘야 되죠? 2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BOD5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BOD5의 값이 50mg per 리터. 자, 그리고 K라는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0.23 per day. T는 5,1BOD니까 5일. 따라서 BODU를 계산하면 73.17mg per 리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BOD2를 계산하니까 BOD2는 BOD6 곱하기 1-2의 -KT.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BODU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K라는 값은 동일하죠. 0.23%. 그리고 T는 2일 BOD니까 2일. 그래서 계산하시면 26.98mg/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일 BOD를 계산하려고 식을 세워야 돼. 식을 세우니까 BODU가 없어. 그래서 주어진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을 한 다음에 BOD2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의 분석 결과 COD가 450mg/L이고 BOD5가 300mg/L였다면 NBD COD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탈산소 계수 K1은 0.2%, 베이스는 상용대수. 자, 여기서 베이스가 상용대수라고 그랬으니까 미수를 우리가 10을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NBD COD를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COD라는 것은 NBD COD와 BD COD를 합쳐 놓은 거죠. NBD COD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COD. BD COD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 그러니까 여기에서 NBD COD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전체 COD에서 BD COD를 빼주면 돼요. 여기서 COD가 주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BD COD를 계산하는 거죠. BD COD가 뭐냐면 BODU가 돼요. 그럼 BODU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보시게 되면 BOD5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BOD5를 이용해서 자,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K1T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이 BODU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BODU가 BDCOD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BDCOD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NBDCOD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BODU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여기서 뭐 대입만 해가 답만 나오면 되니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BODU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BODU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BDCO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NBDCOD를 계산했을 때 COD가 450mg/L고 여러분들이 구한 BDCOD, BODU가 333.33이니까 최종적으로 NBDCOD는 116.67mg/L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형물 농도가 10g/L인 슬러지를 하루 480m의 삼성의 비율로 농축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속식 슬러지의 농축조의 표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농축조 고형물의 부하가 4kg/제곱미터/아워. 이 단위가 3개로 나와 있으니까 이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kg/h라는 것은 총량이 되는 거죠. 농도 곱하기 480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g/L라는 것은 kg/m의 삼성하고 동일하죠. 따라서 10kg/m의 삼성과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주는 거죠? 제곱미터는 표면적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4kg/제곱미터/아워. 자, 두 개를 곱해. 10kg/m의 삼성 곱하기 480m의 삼성 per day. 근데 여기서 시간 단위를 수로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는 아워고 하나는 데이니까 데이를 아워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나눠줘서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표면적 A, 따라서 A는 50제곱미터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수면적 부하율 같은 또는 BOD 용적 부하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위가 3가지로 나와 있으면 그 3가지로 주어진 단위가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번 폭이 2m, 길이가 15m인 침사지에 10cm의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됐을 때 체류 시간이 50초라면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유량이라는 것은 보세요. 최적에서 뭐를 나눠주죠? 시간. 그럼 최적이라는 것은 이 3개를 곱하면 되죠. 자, 2m, 15m. 자, 여기서 100cm는 1m가 되는 거죠. 이 3개를 곱해서 미터의 삼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줘요. 그럼 시간이 여기 있네. 50초. 50초를 아워로 고쳐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m, 15m, 1m. 그러면 이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나누기 50초. 초를 아워로 고쳐주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2160m의 삼성 per hour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hour로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50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초니까 1시간은 3600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초가 위에 있으니까 3600초가 아래쪽으로 가야 되고 1시간이 어디로 가야 되죠? 분자로 가야 되죠. 그러면 초 없어지고 아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쓰기가 힘든 사람들은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복습. 자, 복습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업 중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 번씩 더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 패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위주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본 다음에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수업이 돼야 되고, 그날 들었던 내용은 반드시 그날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진도가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